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정현익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수술 재료로 사용하는 비중격 연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비중격 연골은 코 안에 있으며 단단한 판 모양 형태를 띠고 있고 코 안의 공간을 중앙에서 반으로 나누어 주고 있는 연골이에요. 비중격 자체가 코에서 구조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채취한 비중격 연골은 아무래도 비중격 구조를 높이는 데 제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끝을 높이기 위한 비중격 연장술을 할 때 그 재료로 흔히 사용을 하고 있죠. 간혹 환자분들께서 상담 다니시다가 무서운 말씀을 듣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중격 연골 쓰면 코 다 무너져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심지어는 이 얘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들으셨대요. 과연 뭐가 진실일까요? 사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비중격 연골 사용해도 안전해요. 심지어 비중격 연골이 휘어서 기능장애를 유발할 때 비중격을 손상시키거나 제거해서 기능을 개선시키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비중격 사용 시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점이 있어요. 비중격은 코의 구조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틀은 남겨야 돼요.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학술지에서조차 많이들 다르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어디서는 7mm 정도 남기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어디서는 5에서 10mm 정도 남기면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학술지란 대개 외국 교과서나 논문이죠. 외국 사람 기준을 참고해서 수술하게 되면 동양인의 경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서양인은 연골이 두껍고 단단해서 코가 크고 높죠. 그래서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양인은 코가 작고 연골도 얇고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양인 기준으로 수술하게 되면 약한 비중격이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코가 정말로 무너져 버리기도 하죠. 그 결과 말한장 변형이나 코끝 떨어짐, 코끝 틀어짐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변형이 온 분들을 수술 들어가서 보면 비중격이 채 5mm도 안 남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무조건 10mm 이상을 남깁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죠. 많이 남길수록 채취되는 수술 재료의 양은 줄어든다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코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코가 낮아서 중격 역시 크지 않고 일반적으로 총 크기가 대략 2에서 3cm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충분히 남기고 채취하게 되면 기껏해야 1cm 조금 넘는 정도의 작은 연골이 나오는 셈이죠. 이걸로 코끝을 충분히 지지하고 여러 용도의 이식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기증늑연골과 인공재료를 함께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는 비중격 연골과 더불어 함께 채취할 수 있는 뼈 구조도 활용을 합니다. 채취 길이가 조금만 늘어나도 채취되는 재료의 면적은 배로 늘어납니다. 이중으로 지지 구조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이식을 병행해도 재료가 남게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죠. 다만 뼈 구조는 조작 과정에서 부러질 수가 있고 스퍼라고 불리는 돌출 구조가 함께 포함되어 있거나 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경험, 요령, 그리고 창의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쉽게 숙련되기가 어렵죠. 비중격 기능 수술 시에도 뼈 구조를 함께 교정해줘야 기능 개선의 효과가 좋은데 뼈 구조를 함께 다루려면 코 기능 수술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원장님들이 병행하기를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수술 재료도 늘고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인 셈이죠. 제 경험에 비춰보면은 이렇게 수술을 하였을 때 굳이 코 첫 수술을 하는데 기증늑연골과 같은 인공재료를 사용한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비중격만으로 높이기에 목표치가 너무 높으시거나 조건이 좋지 않아서 더 강력한 재료가 필요한 것이라면 인공조직이 아니라 그냥 자가늑연골을 쓰시는 게 장기 변형도 적고 안정적인 결과를 내는 선택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닥터 눈, 코, 입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